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네, 벌써 2023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2023년도 알파카도 저희가 송년회 행사를 또 4년째 하는 거였는데 너무나도 잘 마무리를 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을 12월 9일에 했다 보니까 송년회는 이 시점 기준으로 잘한 친구들한테 시상도 해주고, 또 약간 부진했던 친구는 내년에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저희가 매년 연말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송년회 그렇게 잘 저희가 마무리했고요. 이 영상에 사실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최근에 제가 성수동 건물을 팔았습니다. 네. 아니, 사실 최근에 건물 팔기 되게 어렵다, 엑시트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좀 아쉬운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 분도 윈이었고 파는 제 마음도 그래도 아쉽지만은 이득은 봤으니까 윈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팔았고, 뭐 어느 정도 남았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세후로 제가 투자 금액 대비 한 2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양도세 내고 한 2배 남았으니까 현금 투자 대비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21년 1월에 잔금을 했으니까 3년 걸렸네요. 네, 3년 동안에 세후로 2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낫배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1년도부터 투자했던 것 중에서 2배 안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 나쁘지 않았다라는 투자를 하고, 정말 많이 배운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하는 과정을 뭐 3번째거든요. 정말 이번 성수동 프로젝트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요. 민원 같은 경우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옆집, 뭐 옆 건물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았고, 주변에서 있는 상인분들하고도 조금 마찰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실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원만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난 것 같고, 그래도 짓는 와중에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 땅의 질이라고 하죠. 땅질이 생각보다 안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막상 파보니까 이렇게 뭔가 안정적으로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진흙같이 형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토목공사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좀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짓는데 참 따져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게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건축을 하면서 가장 중심으로 생각했던 게, 제가 업 자체를 부동산 투자 관련된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야, 너 건물 잘못 지으면 어떻게 이상하게 짓고 막 대충 팔려고 지은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얘기들, 그리고 결국 언제까지나 남을 거 아니에요. 알파카가 지은 건물, 알파카가 한 건물이다 보니까 정말 잘 지어야 된다, 항상 사람들한테 신뢰감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사명감으로 사실 건물을 지어서 건축비가 거의 평당 1,300? 네, 1200, 1300? 예,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런 말 하면 눈탱이 맞아서 지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성수동 중공업지에다 지었고, 건물 막 층고도 막 4m, 5m 굉장히 층고를 높게 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건물도 잘 지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진짜 그래도 신경 써서 지었구나 정도 느낌이 날 정도로 짓다 보니까 사실 건축비가 좀 많이 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도 2년 동안 냈으니까 3년을 냈네요. 이자 비용 3년 내니까 이자 비용도 말도 못하게 많이 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전체 총합 합친 금액의 현금 투자 대비를 생각했을 때 딱 2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자, 전체 건축비, 전체 세금, 뭐 자잘한 비용 다 넣고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현금에 비해서 딱 2배 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뭐 얼마 들어서 얼마 했다 하면서 현실적인 금액을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 등기가 넘어가고 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고 어떤 식으로 금액이 이득을 받고 그다음 어떤 식으로 비용들이 들었는지를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였고, 우리가 보이는 금리들 뿐만 아니라 국고채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도 금리가 또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있고, 건물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리스펙하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요즘에는 짓기에는 너무 건축비 많이 들고, 그다음 시장 자체도 지은 공급량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는 지어진 것 중에서 원가로 팔거나 싸게 나온 걸 사라, 그렇게 쓰시는 게 전 나은 것 같다. 지금 지으려고 하지 마라, 짓기에 너무 빡세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뭐 정말 싼 땅 나오면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 이번에 건물 팔았는데 어디다 투자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투자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을 다 해봤거든요. 20년, 21년 부동산적인 경기가 좋을 때 저희 회사도 수익이 좋았고 저도 수익이 좋았다 보니까 뭐 부동산도 사보고 그림도 사보고 와인도 사보고 주식도 사보고 코인도 사보고 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주식, 코인, 미술, 그림에서는 다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거는 영원이 된 것도 있고 상폐된 것도 있고 2억에 산 그림이 막 1000만 원 된 것도 있고 가슴 아픈 저의 약간 상처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23년에 뭔가 재정비를 하면서 제가 다시 다짐했던 게 있거든요. 나 이제 진짜 부동산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래도 무너지지 않은 게 부동산이더라고요. 물론 22년도에 잘못 사가지고
없어가지고 무너진 분들도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도 좀 버틸만 하다라고 했던 거는 부동산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기에 그나마 제일 방어가 됐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도 매각한 돈과 또 제가 그동안 또 다른 여러 가지를 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또 저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드는 게 일단 임대 시장이 안 좋거든요. 임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임대용 건물을 산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임대용 건물 살 거면 어떤 거 사야 되냐면 경기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 약간 뭐 예를 들어 연신내역이나 건대역이나 지역들 좀 상권 괜찮은 지역들에 있는 역들 근처에 먹자 상권이든 아니면 뭐 병원 상권이든 완전 안정적인 상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물도 사놓으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다 이용하니까 이거는 수익 나오거든요. 또 그런 지역에 4% 5%대로 나와요 요즘에. 그럼 그런 건물 사면 그래도 이자로서 마이너스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또 경기가 좋아지면 그런 메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계속 임대료 올라가고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용으로 살 거면 그런 거 사야죠 라고 얘기를 드렸고, 강남에 있는 거 임대용으로 산다, 잘 나와야 4%짜리 사는데 강남에 있는 거 임대용 사도 재밌을까요? 내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 아니면 지금 강남에 있는 임대용 사는 거는 조금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뭐 목적이 있어서 나중에 사용한다, 정말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이러면 사실만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임대용으로 사기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차라리 저는 아예 강남권, 성수권, 용산권에 정말 싼 거를 사거나 아니면 아예 조금 서울의 외곽지나 아니면 경기도 지역에 수익률도 나오고 핵심인 건물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건물, 이 지역 갔는데 이 건물 진짜 좋다, 이 건물 없으면 안 되겠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물들, 그런 건물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방향성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4년도 부동산 투자, 특히 빌딩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딱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3가지만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강남, 용산, 뭐 성수 이런 내가 메인 지역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내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 또는 정말 싼 것만 사세요. 물론 정말 싼 거 안 나오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기회 안 올 수 있고 저한테도 기회가 안 올 때가 있어. 왜냐하면 생각보다 암암리에 팔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도 기회처럼 나오는 매물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 뭐 저기 도곡동에 보면 건물 신축 건물인데 평당 1억 이하였던 것도 있고, 사실 성수동에 제가 판 거 같은 경우도 엄청 싼 거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판 사람 입장에서 아쉽잖아 약간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런 사실 여러 가지 사연이나 이유가 있는 저렴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또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부동산을 볼 때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동네에서 어디가 높고 어디가 싸다라고 해서 동네를 기준으로 하는 수직적 비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내 옆에 건물이 얼마나 나왔는데 이거는 이거보다 싸다 라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평당 1억 5천이라고 하면 수평적으로 신사역 앞에 있는 1억 5천이 있을 수 있고요, 청담동 안에 골짜기 언덕 위에 있는 1억 5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청담동이 그런 여러 가지 럭셔리 상권으로 좋을 수 있지만 대중적인 상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수평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부동산을 볼 때 가장 오류에 빠지는 게 이 주변 동네에서 얼마인데 그거보다 싸니까 더 괜찮은 거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게 거래량이 많을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거래량이 많을 때는 그만큼 샘플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옆에 있는 사례가 시세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시점에서는 꼭 매물을 수평 비교를 하셔라. 금액을 가지고 수평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좋은 팁이거든요. 저는 꼭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얘기고, 두 번째는 물론 경기도도 정말 핵심 상권들이 있어요. 근데 경기도 상권이고 서울 외곽 지역이고 신도시 상권들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 그래서 진짜 투자하는데 소위 말해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구상권 그런 지역에 핵심 건물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동네에 이 동네에 터줏대감 같은 건물들이 있어요. 이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이 건물 너무 좋다라는 걸 인지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 차라리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는 건물들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싼 건물들, 수익률 나오는 건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내가 병원을 하시거나 다른 사옥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요즘 같은 시기가 그런 내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투자하기 좋은 시기니까 그런 것을 24년도에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고민을 할 때 충분히 가격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시기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 제가 투자할 거예요. 제가 투자하는 방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 갭 투자로 주택을 하나 사보려고요. 이게 왜 갑자기 생뚱맞게 갭 투자로 주택을 왜 사냐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코다 ARP라고 해가지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디벨로퍼 교육과정을 제가 3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우수로 수료를 했어요. 이거 사진으로 보내드리면 우수 분과, 네, 저희 분과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게 해서 수료를 완벽하게 잘했는데, 그 수료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게 많은데, 그 중에서 김경민 교수님하고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공급량과 수요량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인천, 경기 이런 지역, 그다음 뭐 대구, 부산 이런 지역은 앞으로도 공급량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서울권이나 세종시, 대전 막 이쪽에 아파트들이 25년, 26년에 공급량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는 오히려 공급량이 적으니까 갭 투자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가격 반영이 내년 총선 이후로 점점점 떨어져서 분명히 24년도 주택 침체기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이때 한번 괜찮은 걸 사보자 라는, 뭐 그냥 저만의 생각이죠. 이거는 저의 약간 희망 회로라고 하나요? 이거? 행복 회로? 네, 행복 회로를 돌리는 와중에서 제가 투자하는 방향인데, 그래도 제가 어떤 거 투자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저는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24년도 굉장히 또 부동산적으로 시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울수록 오히려 22년도, 23년도에 충분히 닦아놓은 거를 24년도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24년도에도 저의 투자기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일도 오래 했지만 투자 짬밥이 좀 되거든요. 언제든 제가 뭐 인스타나 댓글로 어떤 거 투자하면 좋냐라고 해가지고 올해 좋은 투자의 길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충분히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4년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